낭만이 지워진 그 길로 조용히 멀어져갔네. 103번째 큐가든과 다렌 식물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큐가든 이렇게 뭐 세계적인 식물원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나라에도 정말 우리의 자부심 천리포 수목원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뽑힌 적이 있지요. 사실 그 천리포 수목원에 가보면은 섬, 비치, 바다, 숲, 호수, 꽃, 산, 뭐 모든 것을 망라한 정말 그런 수목원은 제가 다녀봐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큐가든은 뭐길래 그렇게 궁금했느냐? 제가 런던에 있는 큐가든, 그 다음에 베를린에 있는 다렘 식물원을 제가 혼자서 가봤다는 건 너무 궁금해서. 왜 궁금했느냐? 큐가든은 세계 유일의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뭐길래 그렇게 수목원이 문화유산으로 뽑혔느냐? 또 많은 사람들이 큐가든의 예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고요. 실제로 이제 가보니까 사실 뭐 역사에 어울리게 굉장히 방대한 그 곳이었고요. 250년 전에 시작되었으니까 뭐 상당히 오래됐고요. 40만 평인데 평지로만 40만 평이니까 굉장히 넓어 보였습니다. 제가 이틀을 이제 다녔는데 굉장히 넓어 보였습니다. 예산은 물어보니까 1,000억 이상이라고 하니까 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규모가 컸고요. 입장객 수가 연 250만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규모가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하나 이제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성인이 입장료가 2만 원 정도였습니다. 약 2만 원. 예, 그래서 굉장히 비쌌다 하는 이제 인상이 남아 있는데, 그 큐가든의 위치, 큐가든 정문에서 한 3, 4분 거리에 그 지하철역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중심부, 우리는 런던의 중심부를 어디라고 합니까? 웨스트민스터 다리쯤으로 한다면은 그 다리에서 불과 중심부에서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그 수목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접근성이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뭐 넓은 주차장도 필요 없고요. 이제 그런데 제가 이 수목원을 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 이런 얘기보다 제가 눈에 띄는,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목원이 굉장히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장료도 어른은 2만 원 정도인데 아이들은 뭐 4,500원 정도 굉장히 싸게, 그것도 뭐 비시즌엔 더 싸게 할인해 주고요. 식당 들어가면서 식당도 아이들 메뉴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식당이 꽉, 제가 뭐 한 10시쯤 갔는데 벌써 식당이 꽉 차 있었고요. 패스트푸드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진 애들 식당, 그다음 옆에 굉장히 넓은 기념품 가게도 그 많이 개발된 기념품들이 다 애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 더 놀라운 건 놀이터가 일반 웬만한 놀이터보다 더 큰 놀이터가 있었고, 실제로 보니까 수목원에 돌아다니는 아이들보다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들 중심으로, 또 이 그림처럼요, 그 트리탑 워크웨이라고 그래서 그 18m 높이의 그 200m 길이, 이 그림처럼요. 그러니까 저 하늘로 올라가서 빙빙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숲을 내려다보는 이런 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걷지도 못하겠더구만 아이들은 막 뱅뱅 뛰면서 즐겁게 놀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온실 안에도 있었습니다. 온실 안에도 트리탑 워크웨이, 똑같은 그 하늘로 올라가서 돌아다니는 길도 있고, 그냥 길도 그냥 평평한 게 아니라 좀 어드벤처식으로 이렇게 좀 굴곡지게 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했고요. 또
그 이름표도요. 그냥 뭐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이 꽃의 이름 이런 게 아니고 Did you know? 요건 몰랐지? 하는 개념으로 재미있게 하려고 너무너무 애쓰는 모습이 됐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 중심으로 운영하느라고 참 애를 많이 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설을 좀 물어보니까 해설은 하루에 2번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국립수목원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하진 않았고요. 또 좀 할 때 어떻게 하나 봤더니까 뭐 20명 정도 타는 전기차에 태우면서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 넓으니까 이거 뭐 찬찬히 걸어 다니며 하는 것은 어려웠던가 봅니다. 어쨌든 해설 프로그램도는 우리나라에는 많이 못 미쳤다 이런 것이었고요. 이 큐 가든은 희귀 식물의 보고라고 하지요. 세계에서 몇 그루밖에 없는 식물들을 많이 이제 보존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또 방대한 온실이 너무너무 방대했습니다. 규모가 컸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데 더 놀라운 거는 구석구석에 윤기가 났습니다. 창도 유리창도 깨끗하게 닦여져 있고요. 식물의 잎에 먼지 하나 없도록. 그러니까 코너마다 예를 들면 식충식물 코너, 그럼 거기에 한 전문가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관리에도 신경 쓰고요. 하나 좀 더 눈에 띄는 것은 일본 정원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일본 정원이 있던 곳은 LA에 있는 헌팅턴 라이브러리 수목원인데, 거기도 한가운데 실물 크기의 일본 정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남의 나라의 수목원의 한가운데 이렇게 지어놨냐 하고 의아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에 그것도 150년 정도 전에 이미 도네이션 해서 그 수목원 가운데다가 자기네 정원을 지어놨던 겁니다. 우리는 아직 뭐 정원이 뭔가 이렇게 깨어있지도 않을 때 그 사람들은 이미, 그래서 뭐 시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군데가 어쨌든 일본 정원이 전시되어 있는데, 참 정원 하면은 일본하고 떠올리는 게 왜 그런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소세원을 갖다가 놓으면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 예술적 미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참 지금이라도 우리가 소세원 같은 것을 한번 우리 세계 문화 중심이라는 곳에 한번 갖다가 도네이션 해서 한번 설치하면은 정말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아름다운 예쁜 집이 있길래 뭐 하는 집인가 들어가 봤더니까 세밀화 전시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역시 일본 작가의 세밀화가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며칠만 전시하냐 그러니까 1년 내내 전시한다고 하였습니다. 문화에 대한 이런 투자가 상당히 우리보다 앞서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연구 인력이 약 700만 점의 식물 표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4만 5천 점의 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식물은 한 5천 종의 식물을 보유한다. 뭐 이 정도인데 4만 5천 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고 700만 종의 식물 표본을 갖고 있다. 250년 동안 수집해서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식물학이나 생태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뭐 비단 큐 가든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수목원들이 아날로그적으로 운영해서 좀 정체되어 있다. 나는 우리나라의 수목원들만 좀 정체되어 있는가 했더니 아닙니다. 예, 여기 다 정체되어 있다. 사실 요즘에 체험이다, 역동적이다 하고 이렇게 디지털 문화 시대에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똑같은 고민으로 요즘 이런 수목원들의 입장객이 줄어드는 것 똑같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별로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비단 큐가든뿐이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수목원의 과제다. 이렇게. 두 번째는 베를린에 있는 다렘 식물원인데요. 세계 3대 수목원 중에 하나다, 식물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세계 3대 성당, 세계 3대 궁전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식물원의 경우는 3대 식물원 하면은 보유, 식물, 종을 가지고 말합니까? 넓이를 가지고 말합니까? 연구원 수를 가지고 말합니까? 좀 궁금합니다. 누가 아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이 베를린 다렘 식물원은 국립수목원과 MOU를 맺어서 많은 서로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가봤더니 넓이는 13만 평, 그렇게 넓지 않았는데요. 식물의 종은 22,000종,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네, 우리 국립수목원이 한 5천 종 된다고 하는데요. 대단한 것이다. 여기도 역시 접근성이 매우 좋더군요. 중심가는 베를린 중앙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역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바로 정문에서 한 5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주차장도 필요 없고요. 너무나 좋았고요. 하나 제가 여기서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해설을 부탁했습니다. 명함을 주면서 사실 국립수목원에 이러해서 이런 먼 데까지 왔는데 해설 좀 부탁하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요청했더니까 직원 하는 말이 여기는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영어로 해설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독일어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너희들이 제 해설을 들으려면 독일어를 배우라 이건데, 이런 현상은 파리는 파리 식물원도 똑같은 얘기인데, 프랑스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프랑스 고집, 말에 대한 고집을 알고 있었지만, 독일도요, 거기에 못지않게 이렇게, 독일어를 쓰는 비엔나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나라 말에 대한 고집이 굉장히 강했다 하는 것을 이제, 다렘 식물원은 300년 전에 시작했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최고 오래된 식물원인데, 역시 150년 전에 설치한 식물박물관이 돋보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더군요.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빌딩에 많은 자료를 이제 소장하고 있었습니다만, 역시 큐가든과 더불어서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동성이 없다. 아날로그 방식이다. 예,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입장객 수가 줄어든다 하는 현상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런던의 큐가든, 베를린의 다렘 식물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못하는 꽃처럼 그렇게